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모든 아이들에게 부담 없이 밥을 먹이려는 무상급식, 그리고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려는 무상보육과 같은 보편적인 복지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복지가 필요한 극빈층들은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구석구석 대한민국 시간에는 하얀 억새가 있고 한우 불고기 축제가 열리는 반구대 암각화의 고장 울주로 떠나보겠습니다. 2부에서는 서대문구 문석진 구청장 만나보겠습니다. 요즘 서대문구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방송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습니다. 9월 12일 목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파페라 테너 임형주입니다. 제가 해외 공연 많이 다니는 거 아시죠? 해외에 나갈 때마다 저는 팟캐스트에서 YTN을 검색해서 다시 듣기도 하고 스마트폰으로도 실시간 YTN FM을 청취합니다. 전 세계 어디서나 YTN FM 수도권 투데이 꼭 기억해주세요. 파페라 테너 임형주도 YTN FM 수도권 투데이입니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보편적 복지가 확대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빈곤층 복지가 후순위로 밀려나면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빈곤층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김은정 참여연대 사회복지팀 간사를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요즘 최저생계비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예, 2013년도 최저생계비는 4인 가구 기준으로는 154만 6천 원, 1인 가구는 57만 2천 원 수준이고 있는 중위소득 40% 수준입니다. 예. 근데 최저생계비가 현금으로 전부 지급되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 교육비, TV 수신료 등의 타법 지원액을 빼고 지급이 됩니다. 예. 이를 현금급여액이라고 하는데요. 올해 4인 가구 기준 현금급여는 126만 2천 원, 1인 가구는 46만 8천 원 있고요. 예. 근데 이 현금급여도 전부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에서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 소득 인정액을 빼고 지급이 됩니다. 네. 주거비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예, 주거비는 지금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가 받고 있는 월평균 주거금액이 8만 6천 원인데요. 예. 이거는 이제 월평균이고 1인 가구는 9만 원, 4인 가구는 24만 4천 원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주거급여는 현재 4인 가구 최저 주거 기준인 중소도시 아파트 전세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지난 8월에 서울 동자동 쪽방촌 월 임대료를 조사했더니 22만 원에서 25만 원 선으로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수급자의 주거를 보장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그렇군요. 지난달인가요? 내년 4인 가구 최저 생계비가 163만 원으로 5.5% 오른다는 기사가 나왔었는데, 그러면 결정 한 달 만에 최저 생계비가 사라지는 겁니까? 예, 그건 아니고요. 이제 내년도 최저생계비 발표를 하면서 정부에서는 이번 내년도 최저생계비는 2014년도 9월까지만 적용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최저생계비는 9월까지만 적용이 되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제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라든지 수급 당사자분들은 크게 우려를 표하고 반대를 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수급권자들은 최저생계비와 본인의 소득 인정액의 차액을 국가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고 이런 권리가 있게 하는 개념이 바로 최저생계비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최저생계비가 폐지된다는 거는 앞으로는 정부가 이제 예산의 형편에 따라서 수급권자의 이제 급여를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권자들의 위치가 굉장히 불안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저생계비 폐지는 어떻게 보면 국가의 법률상의 책임을 크게 후퇴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내년 10월에 시작되는 맞춤형 개발급여 어떤 제도입니까? 그러니까 정부는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체계를 이제 통합급여 체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앞으로는 그 통합급여 체계를 7가지 급여로 분리해서 사용하겠다는 거고요. 그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 선정 기준이 앞으로는 상대적 빈곤 개념인 중위소득이 도입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 급여마다 수급자 선정 기준을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 무료급여는 중위소득 40% 이하,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3% 이하,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에게 주는 방안으로 검토하겠다는 방식입니다. 예. 그렇다면 최저생계비는 27%라는 점을 생각할 때 지원액이 크게 늘어나는 건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최저생계비는 중위소득 40% 수준인 거고요. 예. 그 중위소득 27%는 이제 생계급여 수준을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정부에서 밝힌 이 중위소득 30에서 50% 수준은 급여 수준이 아니라 수급자 선정 기준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현재는 수급자 선정 기준과 급여 수준이 같아서 이렇게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 그거는 이제 급여 수준이 아니라 선정 기준이기 때문에 지원액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예. 또 정부가 현재 기준을 따지면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 이하에게 주니까 중위소득 30% 정도의 수준의 급여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정부는 당장 그렇게 하지 않고 2017년까지 중위소득 30% 수준으로 늘리겠다라는 계획을 밝히고 있어서 네. 오히려 실제 보장 수준이 후퇴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지원 받을 수 있는 가구는 더 늘어나는 건 아닙니까? 예, 지원받을 수 있는 가구가 다소 늘어나는 거는 분명히 사실입니다. 근데 예. 늘어나는 가구가 모든 급여를 현재 수급자처럼 지급받는 건 아니고요. 예. 주거급여의 일부, 교육급여의 일부만을 지급을 받게 됩니다. 예. 게다가 현재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각지대가 그대로 있어서 진정한 빈곤층이지만 아무런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 이러한 사각지대를 그대로 두고 미약한 수준만 보장받는 수급자만 늘어나는 격이어서 오히려 진짜 빈곤에 허덕이는 가구에게는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약간 새롭게 도입되어 있는 제도에 허점이 있어서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도 선정은 되는데 오히려 수급 금액은 없는 가구도 있기도 하고 한 4만 원 정도 지급받게 되면서 수급자다라고 결정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 보장 수준이 너무 미약해서 이게 실효성이 있을지는 좀 의문입니다. 그렇군요. 앞서 그 맞춤형 개발급여 반대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개별급여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개별급여를 현재 체제 위에서 사상위 계층이나 또는 이제 비수급 빈곤층에게 적용을 해야 하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번 개별급여를 반대하는 이유는 이제 국민기초생활제도는 기존의 헌법에서 규정한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를 제도적으로 구현한 법률이었습니다. 이 법률을 통해서 국민은 정부로부터 이제 권리로서 급여를 보장받게 되었는데 정부가 이제 맞춤형 개별급여를 도입하면서 최저생계비를 폐지하겠다고 하고 있어서 이 최저생계비는 권리로서 급여를 받게 하는 가장 중요한 골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최저생계비를 폐지한 채 도입되는 개별급여는 결국에는 수급권자의 권리를 뺏고 정부의 이제 재량력으로 급여를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이거는 반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 복지급여의 문제점도 다시 한번 지적을 해 주시죠. 예, 말씀드렸다시피 현재는 최저생계비와 본인의 소득 인정액의 차액을 국가에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 기초생활보장도 예산은 국가에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이제 지급을 해야 하는 예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개편되는 복지급여는 이러한 최저생계비를 폐지하면서 수급자의 어떤 생존권적인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정부에서 이제 맞춤형 개별급여를 도입하겠다고 한다면 그 급여의 기준과 수급자의 선정 기준을 법률로서 반드시 보장을 해달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은 정부가 이걸 법률로서 보장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 현재의 제도도 조금이라도 그 기준이 미달되면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차상위 계층이 문제인데 맞춤형 개별급여가 시행되면 이런 분들이 좀 구제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예, 구제를 받을 수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현재 시스템에서도 충분히 그 차상위 계층에게 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도 통합급여라고는 하지만 중복으로 수급자들이 받지 않아도 될 급여를 받는 구조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부의 의도와 마찬가지로 학령기 자녀가 있으면 그 급여를 받았었고요. 아프면 이제 병원을 가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오히려 문제는 현재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현재 제도 위에 비수급 빈곤층이나 차상위 계층을 위한 개별급여가 없었다. 이게 사실은 문제였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차상위 계층을 포괄하고자 한다면 현재 제도 위에서 차상위 계층을 위한 개별급여를 시행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상적인 개편안 또 뭐라고 보십니까?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도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대규모 사각지대를 양산하고 있는 부양의무자 문제가 있고요. 또
또 최저생계비 기준이 너무 낮아서 수급자의 최저생계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고 예. 또 간주부양비라든지 추정소득 부과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개편 방안은 이러한 핵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고요. 또 정부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개별급여는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에서 최저생계비를 유지한 채 이제 개별급여를 시행하는 방식이 충분히 가능하게 저희도 설계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런 설계 방안들을 시민사회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생계비 유지하고 사각지대 해소하고 지금처럼 분전된 방식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계된 급여 체계를 개편하자.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안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김은정 참여연대 사회복지팀 간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내 손안의 라디오 예스. YTN 라디오 앱 예스가 드디어 여러분의 손안으로 찾아갑니다. 지금 바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YTN 라디오 앱 예스를 설치하시고 실시간으로 참여 메시지와 사연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9월 30일까지 매일 한 분씩 추첨을 통해서 10월 5일 고양시에서 열리는 주용필 투어 콘서트 헬로우의 입장권을 드립니다. 내 손안의 YTN 라디오 예스. 지금 바로 구글 플레이 스토어로 예스. 네, 이번 시간은 대한민국 구석구석 온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문화와 레저, 체험의 현장 소식 전해드리는 대한민국 구석구석 시간입니다. 여행 전문 기자 투어코리아 유경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실 여행지 어디입니까? 예, 오늘은 그 간절곶하고 그리고 반구대 암곡화해고장 울산 광역시에 있는 그 울주군입니다. 예. 예, 울주군의 가을은 이제 한우 불고기 축제가 열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영남 알프스에 이제 하얀 그 억새 축제가 일렁이는 등 한마디로 그 입이 호강하고 눈이 즐거운 곳이 계절입니다.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간절곶은 뭐 동북아시아에서 아침이 가장 많이 빨리 열리는 곳으로 이제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전철리 각석하고 방구대 암각화 같은 것은 뭐 역사 체험 공간으로서 아마 지금 그 각광을 받는 곳입니다. 네.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울주군의 맛과 멋을 찾아서 한번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첫 번째 여행지는 어디로 가십니까? 예, 오늘 첫 번째 여행지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한우 불고기 축제거든요. 네. 네, 그 한우 불고기 축제의 역사는 한 60년 정도의 그 한우 이쪽에 역사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정확한 명칭은 언양 봉계 한우 불고기 축제입니다. 예. 이것은 이제 해마다 열리는데 짝홀수로 나눠서 열리지만은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봉계리에서 열리고 있거든요. 예. 네, 한우 축제는 이제 10월 3일부터 13일까지 잡혀 있지만은 불고기 축제 같은 경우는 3일에서 6일까지 4일간만 열립니다. 예. 예, 그 외 기간에는 이제 봉계 황우쌀 축제라든지 뭐 억새 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가 같이 열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것은 아마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축제장에 가시면은 뭐 천도제라는 게 있거든요. 천도제를 비롯해서 이제 한우 육회 정량 달기라든지 그리고 뭐 7080 라이브 콘서트 그리고 이제 이쪽에 여러 가지 한우 축산물이라든지 또는 울주군의 농축산물 깜짝 경매 여러 가지 볼거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또 특징적인 부분 그것을 눈으로만 구경하는 게 아니고 직접 참여해서 내가 주인공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매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리고 또 이제 축제장에서는 한 번에 수백 명을 참여할 수 있는 하나의 대형 텐트가 쳐지거든요. 예. 예,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고기를 맛볼 수가 있는데, 예. 우리가 흔히 알듯이 뭐 냉면에 함흥식이 있고 평양식이 있듯이요. 예. 예, 축제장에서 먹는 그 한우 불고기도 언양식과 봉계식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언양식 불고기는 뭐 양념구이고 또 하나 특이한 점이 떡갈비더라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봉계식 불고기는 이제 소금구이, 왕소금구이입니다. 예. 예, 이 두 가지의 이제 메뉴는 좀 약간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다면은 축제 기간에 가격이 한 20% 정도 내려간다는 거. 예. 네, 그리고 그렇군요. 이제 예, 맛이 아주 뛰어나다는 점이 공통점입니다. 예. 한우 불고기를 뭐 싼 가격에 맛볼 수 예. 있다는 식도락에서는 꼭 가보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한우 불고기를 만약에 먹은 다음에 그 다음 여행지는 어디가 좋을까요? 예, 영남 알프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 이게
광활한 역세 평원으로 유명한 곳인데요. 영남 알프스는 이제 울주군을 중심으로 밀양, 양산, 청도 등 그 영남의 동부지방에 있는 그 1000m가 넘는 그 산봉우리 9개로 이루어진 곳인데요. 네. 예, 산봉우리가 연출하는 수려한 산세라든지 풍광이 마치 그 유럽의 알프스와 같다 해서 이런 이름이 붙여진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영남 알프스는 이제 10월에는 이제 억새가 상당히 많이 피거든요. 그래서 이제 환상적인 풍경을 연출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관광객을 유혹하는 억새 군락지는 이제 신불산 평원 그리고 간월제라든지 제약산 쪽에 산자령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고원산 정상 부근 해가지고 이렇게 한 4군데 정도 됩니다. 예, 이 중에 이제 그 신불산 평원에서는 이제 오는 6일 울산광역시 산악연맹이 주최하는 그 억새 축제가 열리거든요. 예, 그래서 열려서 이제 거기서 산악 마라톤 데이하고 등반 데이 이런 산상 음악회 그리고 패러글라이딩 데이들이 이제 많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 산악 마라톤 데이하고 등반 대회를 참가하기 위해서는 오는 25일까지 참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남 알프스에는 또 하늘 억새길이라는 그 억새 트레킹 코스가 또 조성이 돼 있습니다. 예, 억새 트레킹 코스는 이제 억새 바람길, 단조 성턱길 해가지고 한 5개 구간으로 조성이 돼 있거든요. 예, 총 길이는 약 한 30km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5군데를 총 다 순회하려면은 상당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 중에서 이제 추천하고 싶은 구간이 제1구간인 억새 바람길하고 3구간인 그 사자평 억새길입니다. 예, 억새 바람길은 이제 영축산하고 신불산, 간월제에 이르는 한 4.5km 정도의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람이 살짝 살랑살랑 불 때 보면은 우리가 속된 말로 그 파노라마처럼 어떤 경치가 펼쳐진다 하는 부분을 이곳에서 이제 실감할 수 있고요. 간월제에서는 이제 10월 6일 산상 음악회가 개최됩니다. 예, 그리고 또 3구간인 사자평 그 억새길에서는 이제 이 길은 산림청이 지정한 하나의 그 100대 명산길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넓이도 상당히 넓어서 한 25만 평 정도 되는데요. 특히 이제 해가 질 때 일몰이나 또는 일출 때 이곳이 경치가 특히 아름답습니다. 예. 그 대표적인 억새 바람길 경우에 한번 쭉 이렇게 걸으려면은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보통 이게 4.5km 정도 되니까요. 사람에 따라 틀리지만 한 2-3시간 정도는 잡지 않아야 될까요? 아, 그렇군요. 예. 그 울주에는 그 밖에도 볼거리가 많아 보이는데 한 곳 더 소개시켜 주시죠. 예, 울주에는 이제 옹기 마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외고산 옹기 마을이거든요.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규모가 가장 큰 옹기 마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현재 한 생산량의 우리나라 옹기 생산량의 한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지금은 그렇지만 한때는 이곳에서 한 130가구가 넘는 곳에서 옹기를 생산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생산했던 옹기는 미국이나 일본 여러 군데 수출하기도 했는데 이 산업이 또 이제 바뀌다 보니까 옹기 만드는 이러한 부분도 좀 많이 침체가 돼서 현재는 한 10여 가구만이 남아서 이제 옹기의 그 맥을 잇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곳에서는 특징이 기계가 아닌 전통 불가마로 해서 장작으로 옹기를 구워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쪽 분들 말씀하시기를 이제 타 지역 옹기보다 상당히 좀 품질이 우수하다 이런 말씀을 좀 하고요. 예, 옹기 마을을 찾으면 참 다양한 그 옹기라든지 토기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장식품 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처음에 보았던 그 장독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마 거기를 가시면은 옹기에 대한 아마 이해의 폭이 상당히 넓어질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옹기 박물관에서는 우리나라의 그 옹기 역사라든지 그리고 옹기를 또 어떻게 생활해 왔는지, 생활에 이용했는지, 그리고 참 옹기가 아름답다 하는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외국의 여러 가지 쓰임새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상당히 특이하게 생겼으니까 이런 다양한 옹기들을 상당히 좀 많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 그 옹기 박물관은 입장료가 있나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이제 체험을 많이 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체험을 하니까 그 체험비로는 우리가 보통 한 7,000원 정도를 받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곳에서 보면은 그 기네스북에 올랐다고 해야 될까요? 하나의 그 세계적으로 그 크기를 인정한 것이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큰 옹기라고 하더라고요. 예,
예, 높이가 한 2m 한 23 정도 되고 둘레는 5m 17cm 정도 되는데요. 예. 뭐 성인 뭐 한 두세 명은 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들어가 보지는 제가 안 했는데 예. 크기는 엄청나게 큽니다. 예.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뭐 예. 예, 그 방부대 안각화 말씀도 해주셔야죠. 예. 방구대 같은 경우도 있고 이제 그다음에 천전리 안각화 각석이라는 것도 있고 예. 자수정 동굴나라도 있는데 현재 방구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지금 안에는 들어갈 수는 없고 거리가 한 뭐 2, 3미 한 100여 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서 봐야 되는데 솔직히 잘 보이진 않습니다. 예, 그림들이요. 예. 그래서 망원경 이렇게 볼 수 있게 이제 2대 정도 설치가 돼 있거든요. 예. 그걸로 보더라도 잘 보이지는 않는데 옆에 이제 그 하나의 그림을 사진을 찍어서 그려놓은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곳에 보면은 저 생활 설계사 분이 계시는데 예. 암구대를 보는 요령을 제가 뭔가 추천해 드린다면은 전체를 혼자서 그냥 보지 마시고 예. 수수께끼 있죠, 수수께끼. 예. 수수께끼를 풀어가듯 하나 이거 보면서 이건 무엇이냐고 생활 설계사한테 그 해설사분한테 여쭤보면서 하나의 그 이제 수수께끼를 풀어간다 하는 심정으로 아마 그것을 질문을 해나가면은 더없이 하나의 그 재미를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냥 보면은 이게 우리가 상당히 어려운 그림이기 때문에 무엇인지 이해가 상당히 어렵겠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여행 전문 기자 투어코리아 유경훈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긴장하라. 아반떼를 넘어선 아반떼가 온다. 강력한 파워의 디젤 출시부터 새로운 매력을 더한 디자인까지 더 뉴 아반떼 탄생.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웰메이드가지요. 멋진 옷이 필요할 땐 웰메이드가지요. 잘 만든 옷 가득가득 국민의 옷집으로 웰메이드가지요.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별, 지구. 하지만 누군가에겐 목마름의 별이며 어둠의 별이기에 우리는 지구의 바다를 인류의 마실물로 바꾸고 지구의 자원을 인류의 빛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지구의 가치를 높이는 기술, 두산중공업.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시대와 장소, 남녀노소, 나이에 관계없이 모두의 감각을 깨우는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아름다움, 미, 뷰티입니다. 경기도가 2013 대한민국 뷰티 박람회로 오는 9월 10일부터 15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뷰티의 가치라는 주제로 화장품, 헤어, 에스테틱, 네일, 스파, 성형 등 국내 최대 규모의 뷰티 산업 종합 박람회로서 뷰티 비즈니스의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당신을 위한, 당신에 의한 뷰티, K-뷰티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는 대한민국 뷰티 박람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검색창에 뷰티 박람회.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배우 윤유선 씨입니다. 요즘 이렇게 보면 너무 사회가 바쁘고 정신없이 달려가잖아요. 근데 아이들과 남편이 한자리에 모여 앉아 식사를 하면서 오늘 하루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또 서로의 의견을 듣고 그런 부족한 생각, 상처받은 마음 이런 걸 가족과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으니까요. 가장 행복한 소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하잖아요. 서로의 삶을 나누고 화합할 수 있는 소중한 한 끼의 식사를 함께 해보는 건 어떨까요?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어제보다 더 아름답고 힘찬 오늘을 살아봐요. 그때와 함께 지금 열어가는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2부 만나고 싶었습니다. 시간에는 문석진 서대문 구청장 만나뵙겠습니다. 서대문구, 이것은 이렇게 저것은 저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민원이 있으신 분들은 문석진 구청장께 궁금하신 것
또 뭐든 궁금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샵 0945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02-771국에 0945번으로 전화 주셔도 좋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2부 먼저 뉴스 브리핑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김섭 아나운서 전해주세요. 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의 세종시 청사 이주가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오전 국회 안전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안전행정부의 당정협의에서 안행부가 이 같은 방안을 최종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미래부는 과천청사에 입주해 있고 해수부는 세종청사 등에서 임시 이주해 있는 상황입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 인수위에서 미래부와 해수부의 세종시 이전을 확정했지만 부산 지역 의원들이 반발해 결정을 보류하고 논의를 진행해왔습니다. 어젯밤 11시 10분쯤 서울 성수동에 있는 아파트 7층 47살 이모 씨의 집에서 불이 났습니다. 집에는 이 씨 등 식구 3명이 있었지만 모두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고 소방서 추산 7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은 작은 방 콘센트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6시 20분쯤 경기도 평택시 세교동의 한 이발소에서 가스 누출로 추정되는 폭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이발소 주인 63살 한모 씨와 손님이 중상을 입었고 19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 폭발 충격으로 옆 건물 10개 동의 유리창과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10대의 유리창이 깨졌지만 건물이 무너지거나 화재가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마을버스 사고가 나면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도 운전기사들이 수리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YTN 취재 결과 수도권 지역 마을버스 업체 상당수가 사고 처리 비용을 기사에게 부담시키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만나고 싶었습니다. 시간입니다. 전 구청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되면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컸던 서대문구가 문석진 구청장과 함께 청렴특구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문 청장께 민원 있으시거나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습니다. 문석진 구청장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문석진입니다. 90년대 서울시 의회 의원으로 쭉 활동을 하셨는데 네. 직접 지방자치단체를 이끄시는 건 이번이 처음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군요. 민주주의는 지방자치가 튼튼해야 되는데요. 예. 제가 95년도에 현실 정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 의원이 됐고 그 당시 재무경제위원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서대문 산 지 27년 됐는데요. 우리 구민이 또 지지해 주셔서 지난번에 구청장에 출마를 해서 이제 지금 구청장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셨군요. 서대문구 어느 지역에서 27년? 저희 연희동에서 지속적으로 그곳에서만 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서울시 의원 하실 때하고 지방자치단체장하고는 많이 다르죠? 어떻습니까? 네, 다릅니다. 이제 의원은 주로 정책이라든지 이런 실행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이런 곳이지만 집행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예산과 조치를 가지고 실행하는 곳이라서 저는 훨씬 더 의미 있게 일을 할 수 있고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청장께서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 경제분과 자문위원하고 보상심의위원 또 예산감시위원으로 쭉 활동을 하셨는데 이런 경력을 보시면 그 서대문구 재정은 아주 튼튼할 것 같아요. 네.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공인회계사라서 숫자 이런 부분은 뭐 쉽게 잘 볼 수 있는 분야이고요. 저는 무엇보다 이제 재정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은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은 쭉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작은 예산도 불필요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챙기고 있고 저희들 특별한 어떤 그 불효불급한 토목 건축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없습니다. 실제로는 저희 지방 재정 여건이 워낙 취약해서 큰 규모의 사업하기도 어렵습니다. 지금 저희가 재정 자립도가 40% 수준인데요. 이제 이런 경우에 저희가 이제 무상 보육 수당 문제가 최근에 이슈가 됐는데 저희는 정말 세수 자주권도 없고 지방 재정 자체가 국비
지방비 이렇게 이루어질 때 국세지방세 부담이 8대2고 예. 또 저희 구세인 경우에 서울하고 이 구하고 관계가 85대 15입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재정이 열악한데 어쨌든 이 가운데서 저희가 최대한 현재 가지고 있는 여건 속에서 예산을 운영하면서 불필요한 걸 하지 않도록 하고 주민이 다양하게 참여해서 주민참여 예산제를 통해서 좀 더 투명하게 하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앞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서대문구가 전 구청장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좀 있습니다. 신임 구청장으로서 좀 부담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예, 제가 그래서 일부러 취임식 때 특별하게 세족식을 했어요. 발을 씻는 세족식인데 두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정말 지난번에 가졌던 이런 부정적 이미지를 물로 깨끗이 씻는다라고 하는 이런 그런 관점하고 또 한 가지는 철저히 주민을 섬기겠다 이래서 이제 세족식을 했는데 지금은 과거 이미지와 달리 완전히 청렴한 이런 서대문구로 태어났습니다. 아, 그렇군요. 청렴 옴주만 우수 사례로도 꼽혔다고요. 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제 저희들 청렴 옴부드만 우수 사례로 이제 뽑히기도 했고요. 또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2년 연속 전국 기초단체장 청렴 공약 분야에서 저희를 최우수상으로 연속으로 주셨고요. 또 저희가 시민감사 옴부드만이라든지 업무 추진비 공개 이런 걸 아주 실천적으로 하고 있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제 평가한 내용을 보면 취임한 초기에는 외부 청렴도가 100위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0위권, 그리고 작년에는 이제 4위권으로 이렇게 꾸준히 상승해서 이제는 완전히 청렴한 서대문으로 거듭 태어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청장직을 쭉 하시면서 내가 이거 하나는 참 잘했다 하는 점이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특별하게 보면 복지 쪽 분야에서 굉장히 많은 격려 칭찬받았는데요. 실제로 우리 국민들이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가 292개나 됩니다. 그런데 이거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현장 중심으로 동복처부화 사업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우리 주민이 오시면 내가 필요한 복지가 무엇인지를 우리 공무원들이 복지 코디네이터가 돼서 알려주고 또 직접 서비스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이제 동의 기능을 바꿨습니다. 과거에는 좀 행정 중심이었는데 복지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행정직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도 복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복지에 대한 업무를 보는 분야가 과거에는 좀 숫자가 작았어요. 2-3명밖에 안 됐는데 이제는 반대로 했습니다. 복지 인원을 많이 좀 늘려서 행정을 줄이고 그만큼 해야 될 행정 업무는 이제 구로 이관시키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가장 필요한 일자리 상담사라든지 또 보건소에 있는 방문간호사를 직접 동에 보내서 거기서 이제 일을 하게 하고 또 동장도 복지동장이 되게 하고 통장님들도 복지통장이 되게 해서 그야말로 동이 이 복지의 중심 전달 체계가 되도록 했습니다. 최근에는 저희가 동장님까지 포함하면 복지 인력이 68%에 이르는 이런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꼭 어떤 복지 인력을 충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 개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그렇군요. 그리고 저희가 독특하게 최근에 하고 있는 것은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전수조사에 있어요. 어려운 이웃들 찾기 뭐 이런 걸 했는데 아주 80일간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 이제 사회 안전망 구축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무슨 재산세라든지 자동차세 체납되는 세대 이런 거 이제 쭉 보면서 또 납세 세대는 납세대로 구분해내고 또 혹시 무슨 전기요금이나 이거 못 내는 세대들이 있는지 이렇게 확인해가지고 전체 5만 5천을 대상으로 해서 그중에 저희가 완전하게 정말 이 세대들은 챙겨봐야 되겠다는 세대를 한 1,500세대 이렇게 이제 조사를 했고 그중에 저희가 이제 뭐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서울형 기초보장이라든지 또 뭐 한부모 가정에 여러 가지 복지급여 받을 수 있는 분들 53%까지 연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야가 이를테면 어려운 이웃들을 먼저 우리가 발굴하고 또 이분들이 처할 수 있는 어떤 복지 위험 이런 부분들을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조사였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조사 대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사례 관리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가장 많이 회자되는 게 이제 백가정 보듬기 사업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저희들 이제 백가정 보듬기 사업은 우리가 보통 이제 기초수급자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어려운 가정들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법적 지원이 안 되는 차상위 계층, 복지사각지대 또 사실은 법적으로는
해당이 안 되지만 실제적으로 가보면 어려운 가정들이 많습니다. 뭐 네. 조선 가정이라든지 미혼모라든지 또 기타 그 여러 가지 한부모 가정 뭐 이런 가정들에 대해서 교회나 또 기업체나 성당이나 사찰 이런 데가 중심이 돼서 네. 그 가정에 매월 30만 원 아니면 50만 원씩 지속적으로 공동 모금회를 통해서 자동이체 방식으로 도와주자. 예. 이제 이게 백가정 보존계에 대한 제안이었는데요. 예. 그동안 2011년도 이제 1월 달에 시작했는데 그때 1호 가정부터 해가지고 그해 마지막 날 종무식 때 100호 가정을 하고 예. 지난번 8월 20날 저희가 200호 가정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저희 서대문구 안에 예. 그 200가구가 예. 법적인 것과 관계없이 이웃의 도움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예. 현재 8월 말까지 누적적으로 지원된 금액이 8억 8천만 원에 이릅니다. 상당히 대단하게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이 부분은 저희가 꼭 예산에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 그리고 시민사회 연대를 통해서 기부문화를 통해서 복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수도권 투데이 지금 만나고 싶었습니다. 문석진 서대문 구청장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앱 예스가 드디어 여러분의 손안으로 찾아갑니다. 지금 바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YTN 라디오 앱 예스를 설치하시고 실시간으로 참여 메시지와 사연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9월 30일까지 매일 한 분씩 추첨을 통해서 10월 5일 고양시에서 열리는 주용필 투어 콘서트 헬로우 입장권을 드립니다. 내 손안의 YTN 라디오 예스. 지금 바로 구글 플레이 스토어로 예스. 어플리케이션 검색에서 예스를 검색해서 회원 가입한 뒤 신청하시면 쉽게 당첨될 수 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네, 지금 쭉 말씀을 들으셨는데 이번에는 그 마을 장례 두레 사업에 대해서도 좀 관심이 많은데 좀 얘기를 해주시죠. 저희가 이제 무용고 사망자분들에 대해서 장례를 함께 치러주는 그런 이제 마을 장례 두레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예. 사실 저희가 두레 사업을 구상한 것은 독거노인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 근데 이 독거노인분들이 사망하시게 되면 누가 장례 치러줘야 될 것 아닌가. 예. 그래서 마지막 가시는 길을 우리가 외롭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구성을 했는데 저희가 지난번 7월에 세브란스 병원에서 요청이 와가지고 우즈베키스탄 고려인입니다. 치엔 씨라고 하는 분인데 여기 와서 이렇게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고양시 시립승하원에서 이제 화장 이렇게 해드리고 이러면서 저희들 통장님들, 또 통장님들 물론 참여해 주시고, 통장님, 사회복지협의회, 또 사회복지협의체, 또, 이런 분들이 이제 상주가 함께 대주고, 이렇게 해서 장례를 치러드렸거든요. 저는 이제 장례를 치르면서, 생각되는 것은, 정말 우리 사회에 이렇게 이제 무용고로 이렇게 사망자가 생기면, 정말 누가 처리해 줄 것인가,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고 나서도 많은 분들이 보람도 느끼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앞으로 더 이런 부분에 문제가 많을 텐데 앞으로 이 부분들이 좀 장례 문화 인식도 개선하고 또 함께 참여한 분들 임종 노트 제작도 같이 이렇게 교육도 하면서요. 이제 외로운 삶이 죽어서까지도 외롭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해보자라고 해서 마을 장례 지원단 두레 사업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저희들 동심병원이라든지 또 소방서라든지 기타 많은 데서 함께 협조해 주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물론 저희 보건소도 함께 참여하고 또 서울시설공단의 시립승하원도 함께해 주고 계시고요. 또 장례 업체에서도 무료로 이렇게 쭉 지원해 주고 계십니다. 이런 모든 이웃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 두레 사업이 가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잠시 후에 이건 여쭤볼 내용이었는데 안산 그 네. 시민공원 관련해서요. 조금 네. 전에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네네네. 그 문화일보 체육부장을 맡고 있는 엄주엽 기자가 네네네. 부청장께 문자를 보냈는데 네. 안산에서 산악자전거를 좀 못하게 해달라 이런 네. 내용이 들어왔어요. 예, 그 예. 서대문구 주민들의 안방 같은 곳인데 네. 그 노인분들도 많이 오고 네. 그러는데 산악자전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을 많이 봤다. 또 훼손도 많이 되는 것 같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네. 그 저희가 금지는 못 시키는데 네. 그 산악 자전거가 실제로 저희들 보행자분들한테 대단히 이협적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그 여러 가지로 지도는 하고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자전거를 이제 못 타긴 할 수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나 저희는 가능한 예. 이거 보행자 중심의 도로라서 그럼 자전거 도로는 그분들이 따로 있습니까? 따로는 없습니다. 산에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홍제천에는 자전거 도로가 있습니다. 예. 근데 홍제천에 타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동네 주민이고요. 예. 산악 자전거 하시는 분들은 좀 전문가분들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이 우리 안산이 좋아서 그러는지 자꾸 오시는데 예. 좀 이 산악 자전거 전문 타시는 분들께 저희 예. 안산은 예. 우리 보행자분들, 노약자분들이 즐기는 곳이기 때문에 예. 가능한 좀 자제해 주시기를 제가 또 방송으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뭐 조금 전에 또 문자가 들어왔네요. 0614번으로 들어왔는데 구청장님 현재 정책 운영 잘하고 계신데 앞으로도 구민들에게 사랑받는 구청장 되길 바랍니다. 뭐 질문 내용은 없고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질문이 들어와 있군요. 네, 지금 조금 전에 안산 도시자연공원 네.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다른 곳에는 없는 특별한 길이 그렇습니다. 저희들 이제 안산 자락길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놨는데요. 네. 자락이라는 게 치맛자락, 산자락에서 네. 그 자락을 따왔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안산 자락길은 현재는 이제 2km 정도의 그 무장의 자락길로 네. 휠체어나 유모차가 갈 수 있는 경사도가 급하지 않은 길을 얘기하고 있고요. 예. 저희가 이 길을 이제 한 7km 정도로 현재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달 말이면 다 이제 완공이 될 터인데요. 예. 현재 2km도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고요. 예. 정말 산 안에 와서 그 자연을 즐길 수 있고 예. 장애인들도 산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길이라서 네. 모든 분들이 좋아하는데 특히 처음 개통할 때 네. 장애인분들하고 함께 이곳을 갔는데 네. 휠체어 타신 장애인분들이 우시더라고요. 자기 생애 처음으로 네. 자기가 스스로 산 안에 돌아본 게 처음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정말 이런 길은 더 연장해야 되겠구나 이런 네. 생각을 해서 이제 다음 달이면 한 바퀴 네. 이렇게 도는 이런 길이 완성이 됩니다. 그 장애인분들도 많이 오신다면은 네. 진짜 산악 자전거는 좀 자제를 해야 그럼요. 되겠네요. 네. 그래서 예. 산악 자전거는 좀 다른 곳에 가셔서 네. 즐기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제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으셨는데 끝으로 네. 남은 기간 동안에 역점을 두고 할 계획 짧게 좀 얘기를 해 주시죠. 저희 그 신촌에 지금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네. 금년도의 사업인데요. 향후에 이것이 이제 그야말로 그 보행자를 중심으로 한 거리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런 신촌의 상권이 살아나기 위해서도 신촌 거리가 문화가 있는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그 방향에서 금년도에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잘 완성을 시켜놓고 좀 더 문화가 있는 신촌을 만들어 가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또 연말에 계획되어 있는 아영고가도로 철거 이거는 시가 물론 하긴 합니다만 이 아영고가도로 철거가 잘 되어져서 우리 부가용권에도 도시 환경이 좋아지는 이런 것을 마지막 마무리를 잘 하고 싶습니다. 아영고가도로 철거가 시작됐습니까? 12월에 합니다. 12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내년 1월 정도면 철거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12월에서 시작해서 1월에 철거면 한 두 달이면 겨울방학 때 아무래도 좀 통행이 많지 않을 때를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문석진 서대문 구청장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튼튼한 타이어 들어간 금호 타이어 금호 튼튼한 타이어 들어간 금호 타이어 금호 언제나 오래오래 들어간 금호 타이어 튼튼한 트럭 타이어 금호 타이어 매장에서 신제품 RA50을 찾으세요. 소녀시대 서연이에요. 자도 피곤하다는 우리 아빠. 어떤 침대로 바꿔드리죠? 과학에게 물어봐. 굳잠을 자야 다침이 쌩쌩해지지. 침대는 가구가 아냐. 침대 과학 에이스 침대. 아빠, 해봐 굿잠. 완전히 새롭게 뉴 코란도시 탄생.
빌딩 숲속을 달려도 깊은 산속을 달리는 것처럼 짜릿한 기분. 더 즐거워진 코란도시에 오르면 당신의 출근길도 더 즐거워진다. 새로운 코란도시에겐 도시도 아웃도어다. Urban Adventure New Corando Sea. 풍부한 배우 수요, 세계 지하철역 인정. 놀랍다. 엔터식스 10년 임차인 확정. 욕심난다. 현대엠코 시행 시공. 확신했다. 게다가 2년 침대료를 선지급한다고? 상가투자의 해답을 제시하는 상봉 이노시티. 문의 02492-0099 현대엠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LTE의 세상 충분히 빠르다고 합니다. 충분하다는 것은 그 이상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 그래서 시작합니다. 2배 더 빠르고 2배 더 즐거운 새로운 세상. SK텔레콤은 이것을 LTEA라 부릅니다.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속도 LTEA. SK텔레콤. 웰메이드 멋진 옷이 필요할 땐 웰메이드가지요. 잘 만든 옷 가득가득 국민의 옷집으로 웰메이드가지요.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 50년 한결같이 쭉 쭉쭉쭉 서울에서 제주까지 쭉 쭉쭉쭉 국민 모두와 함께 앞으로도 쭉 쭉쭉쭉. 그래서 저 유호정은 쭉 MG 새마을금고에 갑니다. 메이크 굿 MG 새마을금고.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기술감독 김동철, 구성작가 최유미, 진행의 유석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